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궁금한 선수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카우트 H, 한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의 선수로서의 세세한 기록들과 경력 그리고 대표팀 스토리 준비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 인생사 지금부터 꼼꼼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라질 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그러다시피 힘든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997년 5월 10일 브라질의 소도시인 노바 베네시아에서 태어났었죠. 예. 예. 현재 만 25세고 184cm의 키, 전천후 네. 공격수고요. 어린 시절 사진이 그래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는 석공이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는 청소부였다라고 해요. 예. 예, 그리고 5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집이 상당히 가난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히샬리송이 6살에 별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별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첫 3년은 아버지인 안토니오하고 이제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 농장에서 커피콩 수확을 돕는 일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축구를 하러 가려면은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갔었다라고 하고 아버지랑 함께.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랑 이제 초콜릿 판매를 길거리에서 하고 그리고 세차도 하고 그리고 카페 그 삼촌인 엘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축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업도 함께 해야 됐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좀 가난한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이모 집에서 살았대요. 아버지랑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촌인 엘톤의 이제 카페에서도 일을 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판 이유가 이모가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좀 일을 도우면서 또 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은 같이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샬리송이 2020년에 이제 글로브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린 시절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거의 모든 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제 선수로서 큰 돈을 이제 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삼촌 그리고 할머니에게 집을 사줬다. 네. 그러니까 그만한 재력이 이제 있는 히샬리송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한 거였죠. 나는 큰 차를 사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집에 한이 맺혔나 봐요. 미래를 조금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삼촌, 할머니한테 이제 그들의 집을 사줬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치를 한다기보단 실리적인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과시 소비가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자금 운용을 한다. 약간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삼촌 옆에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TV로 시청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언젠가 그곳에서 뛸 거야라는 그런 혼잣말을 되뇌이곤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히샬리송이 11살이었을 때 코치였던 엘리상겔라 몬테이로 가우디는 이제 히샬리송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규범을 잘 지키는 아이였다. 항상 예의 바르고 반항심이 없었다. 불우하고 가난한 환경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생기다 보니까 좀 저항심도 생기고 좀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뭔가 본인이 품행을 올바르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은 마약과 폭력에 연루됐었는데 히샬리송은 항상 이를 피하고 다녔다라고 BBC하고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브라질의 마약과 파벨라와 이렇게 유명하고 아드리아노 같은 경우는 또 그 친구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총기 사건도 있고 이랬었죠. 하지만 히샬리송은 힘들었지만 그런데 연루되지 않았다. 하지만은 14살에 한번 마약 상하고 연루된 적이 있었대요. 이게 거기가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흘러가지고 약간 거래하는 마약 거래하는 그쪽으로 흘러갔나 봐요. 그래서 그냥 공만 주워갖고 온다라고 그러면서 간 건데 마약상이 그걸 보고서는 총구를 이마에 겨눴대요. 공이 굴러갔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은 매우 두려웠다.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아마도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을 혼동한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의 마약을 훔치고선
마치 축구공을 가지러 온 것처럼 축구를 하는 척 위장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난 정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네. 그가 총을 내리자 난 정신없이 도망쳤다. 예, 그 이마에 이제 충고를 댈 정도로 예. 어린 아이였지만 사실 또 히사이성이 조금 이제 그 노안이긴 해요. 조금 이제 어린이 시절, 유스 시절도 봐도 조금 그 나이보다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아까 그 첫 뉴스 시절 그 예. 코치도 한 얘기가 있듯이 어렸을 때 이미 마약 거래들을 하는 애들이 많았대요. 그렇죠. 브라질에. 그러기도 하고. 예, 뭐 그러면서 다시는 그 거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난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많이 무서웠다라고 토로를 했었습니다. 예, 거의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우리 한국 이런 거리처럼 CCTV가 있고 신고하면 잡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거기서 죽여도 뭐 어떻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냥 네. 비명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 겪은 거죠. 어쨌건 간에 뭐 어린 시절에 워낙 그 가족하고 예 힘든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가족한테 상당히 애틋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진이 뭐냐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올린 거예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던 거거든요. 예, 딱 봐도 그 할머니랑 굉장히 닮았어요 또. 예. 그 코가 아주 그 할머니랑 똑같이 닮았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친척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 보면은 많이 닮았죠. 예. 그때 같은 또 경우. 이모네 집에 살았고 삼촌이랑 같이 예. 살았기 때문에 친척들하고도 거의 뭐 형제처럼 지냈을 것 같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친구도 코가 그러니까요. 크죠. 히사이성 코네요. 예. 선수로 성공한 이후에는 또 의미 있는 게 지금 뭐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지만 예. 네이마르랑 굉장히 친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가 우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어렸을 무명일 때 네이마르 스타였죠. 예, 그러니까 5살 차이인데도 어쨌건 간에 예. 우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13살, 14살이었을 때 네이마르의 옛날에 네이마르 옐로우 노란 모이칸 예, 여기 그 예. 닭뼈슬 머리 했던 거. 그거 따라했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5살 차이라고 했는데 네이마르는 이미 10대 후반에 브라질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히사이송 입장에서는 정말 대스타로 보였던 그런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는 스타가 아니라 그렇죠. 동반자. 예, 동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쨌건 네이마르랑 상당히 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히샬리송의 인스타그램들을 제가 쫙 다 봤었거든요. 예. 보니까 호나우지뉴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호나우지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예, 또 플루미네시에서 인연도 있고 예.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린 시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브라질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선수로 성장을 했다. 인간 승리죠. 예. 근데 이런 그 히사이송이 어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빅클럽에서 성장한 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좀 성장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헤나투 벨라스쿠라는 에이전트 원래 그 사업가래요. 예. 사업가인데 이제 인연이 상당히 이게 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히샬리송이 얘기를 직접 한 거였는데요. 예. 레알 노로에스테 그 유스 팀에서 뛰고 있었을 때 처음 보고서는 재능을 알아보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첫 주에 축구화를 선물을 해줬대요. 원래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네, 히샬리송한테 축구화를 선물을 해주면서 넌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아메리카 미네이루로 600km가 떨어진 대로 그 트라이얼을 갔었다고 했잖아요. 합격을 했었을 때는 헤나투 벨라스쿠의 아내가 직접 거기까지 와가지고 밥 해주고 이러면서 좀 많이 적응을 많이 도와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느낌으로 예. 특히 또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님들의 케어를 못 받는 히사이송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에이전트 관계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약서 같은 거 사인할 때 이 사람 사진 나와요. 이 사람도 그 토트넘 가면서 엄청난 이적료 수수료를 받았겠는데 이미 많이 받았겠죠. 가면서 가면서. 결국에 이제 근데 대단한 안목이네. 사실 이 사람이 와포드 이적할 때는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브라질 특유의 소유권들이 막 나눠져 있는 서드 파티.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포드에서 다행히 거액을 질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었다. 사실 이게 뭐 이분이 이상한 분이라기보다는 그쵸. 브라질 축구계의 관행과 문화와 그런 얽혀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분도 원래는 전문 에이전트는 아니었다고 하니까요. 그냥 사업가인데 얘 재능 보고 너 내 선수 되라. 약간 좀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원래 에이전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아는 그런 빅스타, 빅유망주는 데려올 수 없고 이제 그 밑에 좀 안 뛴 선수들을 찾은 건데 너무 신기한 게 브라질 선수들이 특유의 화려한 기술이 없는데 이걸 알아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브라질은 축구 선수들 중에 막 선수 지분이 엄청나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어디 구멍가게
가게 그렇죠. 주인도 가지고 스티커 갖고 있고, 예, 있고 막 그런 그렇다라고 하는데, 예. 예, 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헤나토 벨라스코가 정말 잘 알아봤다. 결국에 예. 뭐 토트넘까지 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만든 선수고요. 예. 저희가 풀 커리어를 얘기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마르코 실바 감독도 이 히샤이송의 성공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같다라고 얘기를 히샬리송이 직접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실바가 없었으면 여태까지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그때 플루미네시에 있었을 때 이제 파우메이라스로 이적하려고 하다가 구단과 이제 마찰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칫 진짜 히샬리송 같은 선수는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때도 와포드 데려오면서 구해준 게 마르코 실바기도 하고, 와포드에서 초반에 반짝했지만 그 다음에 예.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에버튼은 또 데려가줘가지고 꾸준히 출전시켜주고, 예. 예, 그러면서 에버튼 와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토트넘까지 이적할 수 있었던 거고, 브라질 대표팀에도 승선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마르코 실바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사실 이제 와포드에 올 때조차도 이렇게 좀 대단한 스타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빅 이적료를 질렀기 때문이잖아요. 예. 마르코 실바가 좀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 뭐 같은 브라질 사람도 아닌데. 예. 아무래도 뭐 포르투갈인이어서 예. 좀 많이 지켜본 건 아닐까. 왜냐면 포르투갈 리그 같은 경우는 브라질 선수를 외국인 선수 아니어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국 선수 취급을 하잖아요. 포르투갈과 예. 그 브라질의 그 특수관계 때문에 예,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켜본 게 아닌가 싶긴 해도 좀 신기하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예.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이 벨라스코와 뭔가 어떤 커넥션이 있나, 아니 관계가 있나.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전문 에이전트도 아니고, 예. 예, 그냥 마르코 실바가 뭔가 히샬리송 닮은 뭐 여자를 사랑했나 옛날에.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쨌거나 봤을 때는 이제 벨라스코가 알아봤듯이 마르코 네. 실바가 축구를 보는 눈도 약간 비슷하다. 네. 히샤이송 같은 좀 이런 파이팅 넘치는 선수를 좀 좋아하고 예. 예,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건 간에 에버튼에서 그 5골 5도움에 그친 선수를 4천만 파운드에 영입한 건 좀 선 넘었죠. 예. 까놓고 말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잘 예. 보면은 마르코 실바 축제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 또 이제 어려운 생활을 겪었지만 은근히 또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히샤이송이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와도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그 와포드에 갔을 때 처음 이적을 했을 때 예. 완전 생소한 무대잖아요. 예. 그 생소한 환경이고 문화 자체도 다르고, 예. 하지만은 에우엘로 고메스가 와포드에 그때 임대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메스 덕에 그 잉글랜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메스 안에도 가끔 요리도 해주고 뭐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선에서 인터뷰한 거였거든요. 더선에서 인터뷰할 때 이제 뭐 브라질 음식 이렇게 먹으면서 뭐 하는 그거, 예, 그걸 할 때 고메스 아내가 이런 음식들을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히샬리송이. 거리에 있는 지금 푸드트럭 같은 건데 지금 예. 브라질 음식을 파는 곳이고 지금 저 과라나 저 음료수도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예. 인기가 많은 음료수거든요. 타향살이를 하는 그 히샤이송에게 고메스가 또 역시 큰형 같은 느낌. 예. 또 하는 또 뭐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도 꽤 나니까 예. 아버지 느낌으로 좀 잘 챙겨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메스가 은퇴를 했을 때 이렇게 또 고메스한테 선물을 받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고메스의 도움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히샤이송이 프리미어리거로서 자리를 잡을 수 예. 있었고 또 흥미로운 게 윌리안 선수랑도 사진을 찍은 예. 적이 있어요. 그 윌리안하고도 그 런던 생활 적응할 때 도움을 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와포드가 런던이 그렇죠. 예,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윌리안이 그때 어쨌건 첼시에서 뛰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예. 이제 헤나토 벨라스코가 있는 거 보니까 예, 옆에 있죠. 프리미어리그 와서 생활할 때도 에이전트로서 이제 활동을 예. 본격적으로 하면서 함께 생활도 하고 또 윌리안 선수도 뭐 같은 팀은 아니어도 예. 브라질 향후의 느낌 그렇죠. 그 지역에서 이제 으쌰으쌰 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히샤이송이 베풀기도 많이 했다고. 네, 그러니까 워낙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했었다 보니까 기부 같은 것들이나 자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히샬리송이 이건 이제 그러니까 뭐 6.4톤의 식료품을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사왔던 그곳에 이제 기부하면서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노바 본인이. 베네시아 지역에. 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거든요. 보면서 이게 6.4톤의 식료품이다 이렇게 한 거였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그 힘든 사람들 가가지고 양로원 같은데 가가지고 이런 봉사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든 애들하고도 이렇게 뭐 축구를 하면서, 예,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음식 같은 것들도 가져다 주고, 뭐, 그랬겠죠? 예, 그 뭐, 유소년들도 방문해가지고, 예, 유소년들이 축구에 대한 꿈 같은 것들도 꿀 수 있게, 예,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관련된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종차별 관련된 활동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예. 아직도 좀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워낙 힘들었던 시간이 있고, 그런 예. 시간들을 극복해서 성공했을 때, 예. 다른데, 뭐, 본인이 이제 그 졸부처럼 행동하는 예. 게 아니라, 나처럼 힘든 상황인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온갖 다양한 분야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이 있잖아요. 코로나 예. 백신 2차 접종을 했을 때 그것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예, 다들 이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독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언론들에도 막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이 이제 막 퍼지고 있고 이러는데 백신 맞지 말라. 예. 근데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예, 기사들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거칠고 좀 다혈질적이어도 네. 뭐 그건 경기 중인 것이고 경기 외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성숙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팬들한테도 상당히 잘해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이게 그 2017년 울버햄튼하고의 개막전이 있었을 때 히샬리송이 에버튼 이적해가지고 첫 이제 개막전에서 멀티골 넣었었거든요. 멀티골 넣어가지고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에버튼 팬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격하게 막 기뻐하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한 거였거든요. 경기장에서? 예,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히샬리송 너 때문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깁스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직접 이제 찾아가가지고 유니폼을 선물해주고 사인을 해주고 깁스에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보통은 저도 이제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찬 공에 맞아가지고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팬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골 넣었다가 흥분해서 좋아하는 팬에게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정도로 좀 세심한 팬심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로나19 때도 좀 뭔가 활약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한 어머니가 대학생 간호사, 대학생 간호사, 그거 실습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워낙 코로나 때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자기 딸이 너무나도 진짜 잠도 못 자가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발 당신의 유니폼을 선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엄청난 에버튼 팬이다. 그렇죠. 빅블루, 빅블루다. 이렇게 올리니까 히샬리송이 이미 셔츠 오늘 경기에 띈 셔츠를 보관해뒀다. 그녀를 위해서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녀의 이름이 뭐냐? 그녀는 진정한 히로인이다. 약간 좀 이러면서 모든 의료팀들이 영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이거를 또 직접 본인이 여기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댓글까지 달고 실제로 또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녀에게 내가 그녀의 노고에 매우 감사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세심하고 이게 사실 선수로서 귀찮을 수도 있고 뭐 사실 매니저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걸 다 꼼꼼하게 챙겼다. 히샬리송은 은근 댓글을 많이 달아줘요. 트위터, SNS에 멘션 같은 것들 좀 많이 달아주는 편이죠. 앞으로도 한국 팬들이 또 이제 많은 또 댓글을 달아면서 좋은 걸 달아야지 이제 멘션을 받는 거죠. 것 같고 또 이제 다양한 또 유니폼 선물 정말 이게 팬 서비스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가 2020년 11월에 풀럼하고의 경기에서 크레이븐 코티지거든요. 이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나가는 길에 구장 한 구석에서 인부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부한테 이제 유니폼을 또 선물을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에 있는 팬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이제 힘들게 일하는 그냥 인부에게 구장에서 일하고 구장 이제 뭐 아마 크레이븐 코티지가 워낙 오래된 구장이니까 좀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 뭐 보수공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플럼 팬이지 않았을까요? 플럼 팬인데 왜 에버튼의 유니폼을 어쨌건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선물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따봉을 보내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 상에도 댓글을 잘 달아주고 뭐 인스타도 댓글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토트넘 이적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을 때 내 아들이 히샬리송 너를 좋아하는데 토트넘 간다고 하니까 이러고 있다, 울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 리네커가 떠났을 때 똑같이 울었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이 거기에 내 친구한테 행복하게 지내라고 얘기해달라. 대단한 게 최근에 이제 토트넘으로 합류를 하는 과정 속에
뭐 현재 보도를 보면 히샬리송이 에버튼에 방문해서 작별 인사까지 하고 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일단 뭐 이거는 그 인스타그램에 예. 본인이 올린 이제 작별 인사인 건데요. 뭐 그러니까 내 고향과도 같은 제2의 고향인 거겠죠. 예, 곳에서 뭐 작별을 고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들이 나한테 단순한 선수가 아닌 그가 솔직히 말해서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감사를 표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한 거죠. 예.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본인의 아이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냥 지인의 아이인지.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I love you 에버튼이야. 예. 아니면 에버튼 팬의 한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본인의 아이는 제가 봐서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거나 에버튼에서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 지질정통을 갖고 인사한 것이 진정한 프로 선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팬 사랑이 상당히 강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 왔었을 때도 상당히 팬 서비스 같은 것들 네. 잘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훈훈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토트넘에 오게 됐을 때 많은 팬들이 좀 화제가 된 게 로메로랑 사이 안 좋지 않았냐. 로메로랑 맞대결을 했을 때 조금 껄끄러운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히샬리송이 그라운드 밖에서는 신사인데 예. 그라운드 안에서는 예. 좀 난폭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히샬리송이 단순히 거치 파울만 하는 게 아니고 헐리우드 액션도 좀 많이 해요. 예. 예, 그래서 로메로랑 특히 많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그렇죠. 라이벌리까지 있으면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을 이적했다라고 하니까 이 장면들을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히샬리송이 파울하는 장면도 있고 또 로메로가 저거 솔직히 말하면 저거 좀 레드카드도 나올 그렇죠. 뻔한 그거긴 한데 예 어쨌건 간에 그때 이제 걸려서 넘어지면서 옐로 카드를 이끌어내고 로메로가 에버튼하고의 두 경기에서 모두 다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의 옐로 카드가 다 히샬리송한테 파울해가지고 받았던 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로메로가 또 히샬리송이 그 헐리우드로 넘어 있는 것도 놀리듯이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둘이 좀 이제 껄끄러운 관계를 좀 예. 이제는 함께 쪄야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쓰러지는 식의 좀 많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히샬리송이 쓰러지면은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밈이 있는 거죠. 예. 결국에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브로맨스로 승화되지 않을까 토트넘에서는 예. 뭐 그런 기대를 토트넘 팬들은 해볼 것 같은데 사실 히샬리송이 또 본인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고 팬들에게도 댓글을 잘 달지만 국외적으로 본인의 행동도 잘 얘기해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팰리스전 끝나고 나서거든요. 팰리스전 끝나고 나서 이제 캐러거가 리버풀의 이제 레전드죠. 그러니까 에버튼하고는 더비 라이벌인, 그렇죠. 예, 머지사이드 더비 라이벌인 캐러거가 이제 한마디를 했었거든요. 에버튼 경기 중계할 때마다 히샬리송은 항상 그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3-4번씩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페널티킥이나 파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때 다 친척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샬리송이 캐러거 나와 에버튼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입이나 닦고 있어 하면서 난 너를 존중하지 않아 이러면서 똥을 그런 게 이제 너가 똥 같은 얘기를 했다. 그렇죠. 더러운 얘기 했으니까 입 닦아라. 입 씻어라.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대놓고 축구계로 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선배인데 뭐 여기는 좀 그런 건 없으니까 어찌됐거나 그 리버풀 레전드에게 좀 한 소리를 한 건데 에버튼에서 뛸 때마다 좀 리버풀과도 좀 안 좋은 그 인연이 많이 있었죠. 예, 특히 이제 리버풀 만날 때면 거치게 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더비에 지나치게 심취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한테 이때 굉장히 심한 무릎 부상을 안겼었죠. 그래서 티아고가 리버풀 데뷔 시즌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파울하고 나서 워낙 많은 비판에 시달리니까 티아고 알칸타라한테 미안하다라고 SNS로 DM을 보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히샬리송이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SNS에다가, 내가, 알칸타라한테, 용서를,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보냈는데, 보고 나서 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난 그래서 그 DM 삭제했다. 그는, 화해의 제스처를 무시했다. 그렇죠. 평화의 비둘기를 날렸는데 이 얘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히샬리송이 삐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보냈는데 씹어? 뭐 약간 익십일 수도 있고 열받아서 취소한다 뭐 약간 그런 건가요? 그래서 약간 좀 유치하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그냥 지우거나 아니면 얘기 안 하거나 그렇죠. 그걸 굳이 SNS에 남기냐고. 어찌됐거나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리버풀의 현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반데이크에 대해서도 예.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 리버풀을 싫어한다 하면서 예, 모두가 반다이크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아니다. 티아고 실바와 마르티네스와 세르히오 라모스가 모두 그보다 더 낫다. 약간 흥미로운 게, 티아고 실바랑 마르키니스는 브라질 대표팀 동료니까 그렇다 치고, 세르히오 라모스는 뭔가요? 근데 라모스가 워낙 경력이 훌륭한 선수긴 하니까요. 네, 어찌됐거나 이 멘트에서 결국엔 이제 본인이 에버튼 선수로서 심취했다. 나 에버튼이 아니니까 리버풀은 내 적이야. 원수야. 약간 이런 마음이 뿌리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또 토트넘 팬들이 기대하는 게 북런던 더비에 뭘 보여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아스날하고의 경기에서 그때 이제 그 세바요스한테 살인 태클 해가지고 본인이 태클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바요스가 쓰러져 있을 때 베일인하고 이제 막 붙었을 때 SNS에 이 사진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비판을 좀 들었어요. 아니 왜 지가 해놓고서는 그렇죠. 이걸 무슨 자랑이하고 올렸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토트넘 이적하고 나서 또 이거를 물론 이건 인스타그램에 올리진 않고 인스타 스토리 24시간 그렇죠. 후에 사라지는 거기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얘가 북런던 더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벌써부터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사실 이제 아직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까지는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이제 훈련장에 오거나 합류해서 공식적인 촬영 등을 하지 않았지만 브라질에 휴가를 보내면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토트넘 선수라는 걸 너무나 벌써부터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이거 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엄청 이미 심취했다. 나 이미 토트넘 맨으로서 지금 뽕을 맞았다. 그래서 아스날 다 죽었어. 그렇죠. 약간 좀 이거죠. 벌써부터 이제 북런던 더비를 준비하는 이 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시장이 못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가 첼시전에 있었던 건데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일부에서 들었었잖아요. 이때 이제 뭐 이긴 덕에 에버튼이 간신히 잔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저기 홍염이라고 해야 될까?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 조명탄이 이렇게 왔어요. 넘어왔어요. 그라운드로. 조명탄 자체가 그라운드에 온 게 이거부터가 잘못된 건데 문제는 히샬리송이 이걸 딱 쥐고서는 굉장히 멋있긴 했어요.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골 넣고 나서 이거 하고서 본인도 멋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이거 올렸는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집어던진 게 관중석으로 집어던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문제 있다.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샬리송한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히샬리송 측에서는 이거 그 관중석에 던질 생각이 없었다. 그냥 치우려고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잘못 조금 힘이 들어가가지고 관중석에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징계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면은 의도가 중요하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징계로 초반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소명에 따라서 또 프리미어 상황 땅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대부분 훈훈한 얘기였지만 에버튼에서 이제 동료와 페널티킥을 내가 차겠다라고 다퉜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그러니까 히샬리송의 그라운드 안에서 얼마나 미친놈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 건데요. 이게 그 이번 시즌 그 초반에 시즌 초반에 그 브라이튼하고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놓고 원래 그 칼버트 루인이 키커였거든요. 그렇죠. 칼버트 루인이 키커인데 본인이 차겠다고 볼을 쥐고 안 놔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붙었었거든요. 근데 칼버트 루인이 결국은 페널티킥을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노려보면서 약간 좀 그래서 선수들이 도리어 말리는 동료 선수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욕심이 좀 있어요. 히샬리송이. 근데 토트넘에서 이러면은 케인이 키커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케인, 칼버트 루인 둘 다 잉글랜드 국대이기 때문에 뭐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아니겠죠.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죠. 아주 궁금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케인도 욕심하면 어디 뒤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건 그래도 칼버트 루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 거죠. 칼버트 루인은 유스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배, 나이도 더 어리고. 근데 케인은 나이도 더 많고, 토트넘에서의 현재까지는 어쨌건 간에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레전드고. 히샬리송도
눈치 봐가면서 한다. 그렇죠. 눈치 봐야죠. 눈치 예. 못 보면 큰일 나죠. 예. 뭐 히샬리송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일단 흥겨워요. 흥겨워서 춤도 많이 추고요. 예, 그 브라질 선수들하고 뭐 이렇게 연주 같은 것들도 많이 하면서 삼바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 공연 이런 거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에 길거리 공연들 같은 것들 인스타에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히샬리송 선수의 가족살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코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브라질에서도 좀 코가 큰 편으로 좀 알려져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캐리커처를 이렇게 코가 두드러지게 예, 해가지고 그리니까 또 이거 올리면서 내 코가 이렇게 커? 약간 좀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죠. 예. 예. 또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예. 래퍼 에미넴과 또 뭐 닮은 꼴? 닮은 꼴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에버트 팬들이 에미넴과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리버풀 에코에 기사가 예. 올라오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저도 찾아봤더니 실제로 에미넴과 좀 비슷하게 뭐 염색도 하고 이제 옷을 입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올리는 사진들이 은근 있어요. SNS에. 예. 어찌됐거나 이제 히샬리송은 이렇게 조금은 이제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꾸밈없이 본인의 생각을 예. 다양하게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토트넘에 와서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1편부터 4편까지 히샬리송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스카우트 H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선수들에 대해서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